먼저 8월 2일은 물병자리 만월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이번 물병자리 만월은 현상을 타파하는 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뭔가 지지부진했다거나 권태기를 느끼고 있다거나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긴 했는데 뭔가 번아웃이 온 것 같다, 이런 감정을 안고 계신 분들은 소원문으로 현상을 타파했다, 새로운 흐름을 맞이했다라는 그런 소원문을 작성하시면 좋은 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 물병자리 만월 전후로 해서 어떤 분들은 인생의 방향성을 재고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겠다라는 의식이 전환이 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일들 중에서 이런 요소를 추가하면 좋겠다라는 뭔가 신선하고 새로운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번 만월 시즌에 캐치하게 된 영감 같은 것들은 지금부터 해서 앞으로 수년 동안 여러분들의 미래를 지탱해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타이밍이니까요.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영감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현상 타파와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힘도 이번 만월이 주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들의 소원문으로 담아서 나는 그런 미래를 원합니다라고 발신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물병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 간의 관계 부분에서 기분 좋은 거리감을 또 유지하는 별자리로 알려져 있죠. 나는 나, 너는 너. 그러니까 우리라는 소중한 의식은 갖고 있으나 너도 내가 존중해 줄게. 그리고 나도 존중해줘. 이런 기분 좋은 거리감을 유지하는 별자리예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혹시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거나 사람들이 있어야만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 이런 분들은 좀 독립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의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할 때는 즐겁게 즐기고 각자의 시간은 너무 지나친 터치를 하지 않고 서로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해 주는 것, 그렇게 하실수록 트러블이 많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즌은 라이온즈 게이트 시즌이랑 겹치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분 좋은 관계 거리감을 유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그로 인해서 싸우게 된다거나 부딪히게 된다거나 인간관계에 결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자자리에서 금성이 역행 중이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소중한 관계라면 서로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의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터치한다거나 너무 구속한다거나 이런 행동은 주의를 하시는 게 오히려 관계 유지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8월 3일은 뱀의 날입니다. 뱀의 날은 금전운이 올라가는 날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금전과 관련된 행동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투자를 한다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본다거나, 그동안 갖고 싶었던 어떤 물건이 있다면 큰맘 먹고 구매를 해본다거나, 투자 그리고 소비, 금전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행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료보다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물건 구매, 그리고 새로운 투자, 새로움을 의식하시는 것들이 조금 더 행운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8월 4일은 대안과 1, 2만 배 그리고 천사의 날까지 겹치는 최고의 행운데이입니다. 대안은 어떤 행동을 해도 좋다, 만사가 길한 날이다 라고 알려져 있죠. 1, 2만 배 역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날로,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 큰 결실이 돌아온다, 행운데이로 알려져 있어요. 대안과 1, 2만 베일은 테마가 똑같기 때문에 테마 불문, 금전, 여행, 그리고 쇼핑, 사랑 모든 부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는 행운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날도 마찬가지예요. 천사의 날도 기본적으로 1, 2만 베일과 대안과 똑같은 테마, 새로운 시작의 테마를 행동했을 때 행운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귀중한 게 정말 빅찬스, 1년에 5번에서 6번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8월에 찾아온 이번 천사의 날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최고의 행운데이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라이온즈 게이트까지 겹치고 있잖아요. 우주의 게이트가 열리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8월 첫 주에 있는 8월 4일, 이날은 정말 베스트 행운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월 7일은 모든 시작의 행동에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1, 2만 베일입니다. 8월 8일은 태양의 사자자리 에너지가 정점에 오르는 날이에요. 라이온즈 게이트의 절정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날은 불성취의 날이 겹치는 날이에요. 그러면 에너지는 정점에 오르는데 불성취 날이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주 게이트가 열리는 행운 시즌이기 때문에 불성취 날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그려나가셔도 되고 행동하셔도 돼요.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원래 불성취의 날이라고 하면 자신과의 대화,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하면 좋을지 이런 걸 생각하면 행운이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날 여러분들이 시끌벅적한 그런 모임,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즐겁게 노는 건 좋은데 너무 그런 곳에서만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좀 더 많이 갖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원하고 어떤 라이프를 그려나가야 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지,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지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셔도 돼요. 너무 불성취 날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속을 따로 잡지 않을 생각이고요. 에너지가 최고조에 도달하기 때문에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나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영향을 받고 있어서 너무 타인이랑 많은 시간, 오랜 시간을 보내면 부딪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날은 약속을 최대한 잡지 않을 예정입니다. 럭키님들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8월 10일 대안과 1, 2만 베일이 겹치는 행운데이입니다. 다음은 금전운과 여행운 그리고 시작운에서 큰 행운을 받을 수 있는 호랑이의 날입니다. 8월 12일이고요. 8월 12일 호랑이의 날. 호랑이의 날도 아까 말씀드렸던 뱀의 날처럼 투자하는 거, 쇼핑하는 거,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 SNS 계정을 오픈하고 또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행동을 해보는 거 다 좋습니다. 지갑 교체도 좋고요. 신용카드를 바꾸는 것도 좋으세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점은 뱀의 날이나 호랑이의 날 같은 금전운이 올라가는 날에는 대출을 받는다거나 사람들이랑 싸운다거나 그리고 돈을 빌리는 행위는 최대한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날로 예정을 좀 바꿔주시고요. 싸우는 거는 다른 날에도 하지 마세요. 네, 웬만하면 싸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도요. 그리고 8월 12일은 라이온즈 게이트가 닫히는 날입니다. 이날까지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이미지,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8월 15일은 금전운이 좋은 뱀의 날입니다. 새로운 투자를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좋고요. 8월 16일은 사자자리 신월입니다. 그리고 사자자리는 자신의 개성과 매력을 잘 알고 있는 별자리라서 이날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재능을 깨닫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매력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될 것 같아요. 꼭 이날만이 아니더라도 이날 전후로 해서 그렇게 자신의 장점과 매력을 깨닫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의식적으로 나의 장점은 뭐지? 나의 매력은 뭐지? 이렇게 파헤치고 생각하면서 문득 영감으로 깨닫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자자리 신월에는 자신과의 대화 워크 그리고 문워크를 꼭 하시면서 자신의 매력은 무엇일까? 앞으로 내가 살릴 수 있는 재능은 무엇일까를 마주해 보시고 아웃풋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자신의 즐거운 인생을 의식하는 것이 개운 액션으로 연결됩니다. 지나친 의무감은 내려놓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나는 이걸 했을 때 너무 즐거워. 이거 하면 너무너무 행복해. 이런 활동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8월 17일 1, 2만 베일입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에 행운이고요. 8월 20일은 대안입니다. 8월 21일은 금전운이 좋은 뱀의 날입니다. 8월 22일은 1, 2만 베일입니다. 8월 24일은 금전운, 여행운, 시작운이 좋은 호랑이의 날입니다. 8월 27일은 금전운이 좋은 뱀의 날입니다. 8월 29일은 1, 2만 베일입니다. 럭키데이 날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불성취 날짜를 소개해 드릴게요. 불성취의 날은 소원이 캔슬되는 날로 알려져 있고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에너지 방해가 들어오는 날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날은 모든 행동을 좀 신중히 하시는 게 좋고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모임이나 약속이나 계약건이 있다. 그러면 혹시 가능하다면 다른 날로 미루시는 게 좋으세요. 근데 이미 오래전부터 잡혀있던 거라 수정이 불가능하다라는 경우는 행동을 신중히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약속이나 계약을 맺게 됐을 때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자세의 스탠스를 유지하신다면은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어쨌든 이날은 돌다리도 두드려보면서 걷는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대한다면 밖에 나가서 활동하셔도 됩니다. 절대 안 돼. 그건 아니에요. 그냥 너무 거만하게 행동한다거나 너무 자만하고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고 추진을 한다거나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오버스러운 액션은 하지 말자. 혼자 있는 시간을 강력 추천하고요. 릴렉스하는 시간을 보내면 개운으로 연결됩니다. 반신욕을 즐긴다거나 목욕탕 가신다거나 그리고 마사지를 받으러 가본다거나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독서를 즐기고 영화를 본다거나 이런 건 다 개운 액션입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도 너무 좋으세요. 자기 재고를 해보고 미래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본다거나 그리고 방 청소를 하시고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이런 거는 좋은 행운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불성취의 날에는 종료하는 행동에는 또 운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날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거나 어떤 계약이나 보험이나 이런 걸 종료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날 추진해 보시는 건 좋으세요. 불성취의 날은 끊어내는 그런 행동에는 개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날을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불성취의 날 첫 번째는요, 8월 8일인데요. 8월 8일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주의 게이트 문이 열렸는데 그 행운의 에너지가 정점에 도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게이트가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날은 너무 불성취의 날의 개운 액션에만 집착해서 행동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시작하셔도 되고 뭔가 구매하고 싶은 게 있다면 구매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긍정적인 에너지일 때 여러분들이 기분이 막 다운되거나 불안하고 우울한데 8월 8일이 행운의 날이래 그렇게 해서 무작정 행동하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가 많이 정돈되었고 긍정적이고 평온하다 라고 한다면 그날은 시작하는 거를 해보셔도 돼요. 근데 좀 불안하고 뭔가 컨디션 난조가 오고 짜증이 밀려온다 이런 감정 상태라면은 불성취의 날에 자기 제고하는 게 개운 액션이잖아요. 그래서 자신과의 대화 워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날 여러분들이 1년 뒤에 이루고 싶은 목표 그리고 나는 이걸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런 걸 노트에 막 적어보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에 큰 행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날 뭔가를 해야지만 행운을 받는 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감정 상태가 좀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편안하게 릴렉스 하시면서 이날은 맛있는 거 드시면서 시원한 데서 노트를 하나 펼치고 1년 뒤에 나는 이걸 이룰 거야. 5년 뒤에 나는 이걸 이룰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설레는 뭔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적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8일은 그렇게 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로 좀 행동을 선택하셨으면 해요. 꼭 기억해 주세요. 긍정적이면 뭔가 시작하시고 조금 다운된다 하면은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자. 두 번째 날짜는 8월 18일. 이날은 행운데이랑 겹치는 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완전한 불성취 날이에요. 배드. 완전 안 좋은 날이니까요. 이날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행동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재고, 청소, 신중한 행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8월 26일이에요. 그래도 행운데이 대안의 날과 겹치기 때문에 쏘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시작해도 돼요.
이런 경우는 제가 영상에서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안 좋았던 불성취의 에너지 마이너스에 대안의 좋은 에너지가 겹치기 때문에 결국에 0, 제로다. 에너지가 평범해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날 뭔가 시작해도 되고 데이트도 하셔도 되고 뭔가 사도 돼요. 구매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번 달의 불성취 날짜는 8일, 18일, 26일이니까요. 캘린더에 꼭 작성해주세요. 이번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럭키 액션을 간단하게 럭키님들께 공유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저의 달성좌를 정말 의식하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저의 달성좌는 쌍둥이 자리인데요. 달성좌 관련 특집 영상을 보시면 거기에 각 성자마다 특징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요즘 달성좌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하는 이유는 바로 에너지 충전 때문입니다. 상승궁이나 태양성좌에 너무 치우쳐서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자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하루에 한 번씩은 쌍둥이 자리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어요. 쌍둥이 자리는 독서, 그리고 정보 수집, 외국어 공부, 여행, 재미있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달성자마다 또 그러니까 쌍둥이 자리라고 해도 그 안에서 좋아하는 건 각자 다르겠지만 제가 딱 떠올랐을 때 제가 에너지가 충전되는 활동은 외국어 공부예요. 그리고 외국어로 된 프로그램을 보는 거.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외국어로 된 프로그램을 본다거나 원서를 읽는다거나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제 자신도 모르게 에너지가 충전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제가 영상을 열심히 발신하고 블로그 발신에 막 매진할 때 특히 연말에 운세 올릴 때 있잖아요. 그때 너무 바쁘니까 외국어 공부를 아예 안 한 적이 있었어요. 책을 아예 안 본 적이 있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였나? 너무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짜증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사명을 이룬다고 하지만 막 진짜 너무 짜증나.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자신과의 대화를 되게 자주 하는 사람이라서 제 감정이 변화했다라는 거를 굉장히 빠르게 캐치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럭키님들이나 저의 SNS 활동이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잘못된 건 하나도 없고 오로지 나의 달성자가 에너지가 지금 부족하구나. 이거를 알고 나서 또 열심히 중국 드라마 보고 일본어 원서 또 필사도 하고 읽고 하니까 또 에너지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에너지가 많이 고갈됐을 때 그때는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달성자가 무엇인지를 꼭 알아보시고 그 성자가 좋아하는 활동을 해보세요. 그럼 진짜 자신도 모르게 뿌리 부분에서 에너지가 충전되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최대한 안 하게 된다거나 번아웃을 조금 방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달성자 특징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영상을 꼭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문워크 영상을 매번 올려드릴 때 별자리 키워드를 소개하잖아요. 그 키워드에 있는 활동을 또 의식해서 해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활용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본질 에너지를 가득 채워보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다음은 짜증날 만한 포인트는 사전에 줄인다입니다. 이거는 또 자신과의 대화가 중요한데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다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짜증이 나는지도 잘 알 수 있거든요. 지각을 한다거나 너무 촉박하게 준비해서 약속 장소에 도착한다거나 그런 게 매우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각을 하지 않도록 좀 일찍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일찍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다거나 그거를 평소에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손톱이 긴 거를 좀 안 좋아해요. 너무 바쁠 때는 바로바로 자르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알아요. 짜증난다 이런 걸 알더라고요 스스로. 지금 손톱이 뭔가 걸리적거리니까 매우 그 작은 거 하나에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네일아트를 즐기면서 손톱을 기르잖아요. 그거는 저랑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분의 사생활이고 그분이 좋아하는 포인트예요. 근데 저는 손톱, 발톱이 길면 좀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손톱을 최대한 짧게 다듬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상황이 불필요한 장신구나 불편한 옷은 신발도 그렇고 잘
입지 않으려고 해요. 신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상황이 필요할 땐 신어요. 면접을 본다거나 아니면 남자를 만나러 간다거나 이럴 땐 구두 신으면 예쁘잖아요. 그럴 때는 또 신기도 하는데 근데 상황이 좀 불필요하다. 굳이 구두를 신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불편한 건 최대한 멀리하는 편이고요. 사람마다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짜증을 내는지 그걸 알아내서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약간의 행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잠은 보약이라는 사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루에 7시간 이상은 꼭 주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일주일에 3회 이상은 꼭 운동을 하자. 가벼운 운동이라도 좋으니까 산책이라도 좋으니까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하기. 그리고 저는 최근에 좀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요. 12시간에서 한 15시간 사이 정도 단식을 하고서 그 다음에 첫 끼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녁을 9시경에 마쳤다고 할게요. 제가 좀 늦게 먹는 편이라서 9시에 마치면 다음날 오전 9시까지가 12시간 정도 공복이잖아요. 그리고 한 3시간 정도 더 추가해서 아침을 아예 안 먹고 점심에 한 12시나 1시경에 아점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최대한 공복 상태를 오랜 시간 유지하고 버텨보고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굶고 나서 먹으니까, 아침을 안 먹고 먹으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하실 분들은 한번 해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는 밖에 나갈 때든 안 나갈 때든 입술 색깔은 생기 있게 해요. 그러니까 눈썹은 안 그리더라도 눈썹은 없더라도 입술은 립글로즈 이렇게 좀 생기 있게 바르는 편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일본 책에서 봤는데 개운법 이런 거에서 봤던 것 같아요. 입술 색은 정말 중요하다. 말하는 직업인 분들은 더하고 그리고 연애의 소망을 안고 있는 분들도 집에서 있을 때 아무도 안 볼 때도 입술을 생기 있게 유지하는 게 운을 높여준다 이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입술은 생기 있게 항상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되거나 낡은 것을 버린다입니다. 특히 속옷이나 의류 같은 거는 우리가 직접 착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더러워지거나 낡은 상태가 되면 자주 교체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칫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입이랑 관계된 거잖아요. 입이랑 관계된 거는 커뮤니케이션, 사람 간의 관계 이 부분에서 좀 운이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좀 트러블이 많다, 사람 간의 좀 관계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졌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칫솔을 2주마다 교체해보자. 한 달 최소 1회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정돈한다입니다. 우리 외부에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담긴다고 하거든요, 머리카락에. 그거를 잘라내면 그 오래된 운기를 좀 떠나보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졌을 때 머리를 자르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맞아요. 머리 스타일을 교체함으로써 새로운 운기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뭔가 지지부진한 정체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새로운 활동을 한다입니다. 안 해봤던 걸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영화, 내가 액션 영화를 거의 안 봤는데 한번 봐볼까? 라던가 새로운 시리즈가 나왔다. 그럼 보러 가볼까? 라던가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카페에 가본다거나 여행을 가시는 것도 좋고 이렇게 자신에게 가끔씩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는 거.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기회를 만들어 보자입니다. 가게에 갔다가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나온다거나 친구들이 나한테 해주는 거 그리고 가족들이 해주는 행동에 대해서 고마워,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좋아요. 고마워 라고 말하는 것은 프라이드랑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멋있는 거거든요. 고마워, 감사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됨됨이가 되었으며 따뜻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 내면 안에 단단한 벽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월하다?
그리고 열등하다 이런 뭔가 사람 간의 나를 비교하는 의식 때문에 감사하다라던가 미안해요라던가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나의 행운을 위해서라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타인에게 전할 기회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밥 먹기 전에는 반드시 잘 먹겠습니다 이 말을 꼭 해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는 이렇게 우주로부터 항상 행운을 받고 있구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널리 알리고 있는 표현이에요. 저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 라는 말을 혼자 있을 때도 하고서 먹어요. 약간 좀 부끄럽지만 혼자 있을 때도 드디어 밥 시간이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서 말하고 먹어요. 근데 가끔씩 또 바쁘면은 깜빡할 때도 있기는 해요.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5번은 그렇게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럴 때는 슬픈 노래를 듣지 않기입니다. 슬픈 발라드, 소몰이 창법 이런 노래들 듣지 마세요. 우울할 때만큼은 듣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시간에 주파수 음악을 듣는다거나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거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악을 들으면서 명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라이온즈 게이트라서 감정이 막 업다운이 심하잖아요. 밤 11시 이후에 갑자기 시끄러운 게 듣기 싫은 거예요. 슬픈 것도 듣기 싫고 그건 제가 지금 예민하게 캐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기분 변화가 왔구나. 막 시끄러운 음악 있잖아요. 댄스, 클럽 이런 노래도 음악 자주 듣는 목록에 있는데 절대 안 들어요. 그럼 기분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명상을 하고 주파수 음악을 듣고 조용하게 사색을 하다가 잠에 듭니다. 이럴 때 발라드 음악을 듣잖아요. 그럼 진짜 이상한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의 감정 변화를 한번 센서티브하게 캐치한 다음에 내가 조금이라도 짜증이나 술렁거림이나 기분 안 좋은 게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억지로 긍정적인 노래를 들을 필요 없으세요. 그런 너무 쿵쿵거리는 노래를 들어도 기분이 올라가지도 않을 겁니다. 짜증날 때 그런 음악 듣는다고 기분이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럼 발라드 노래는 더 합니다. 발라드 노래는 더 땅으로 꺼져요. 이럴 때는 정말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까 그 순간만큼은 명상을 하시고 편안한 음악을 들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오늘은 제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긴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8월 달이 워낙 에너지가 고조되고 있는 달이라서 여러분들의 그런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럭키님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언제나 럭키님들과 항상 함께 변함없이 매일매일을 이렇게 보낼 예정이니까요. 너무 슬퍼하지도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고민이 있으실 때는 언제나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시간이 될 때는 그런 고민들에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럭키님들 지금 이 시간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해주시고 원하는 미래를 하나하나 그려나가시길 바랄게요. 우리가 소원을 이루어나갈 때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내면의 감정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미래를 적었는데 그 원하는 미래가 찾아오는 데까지 내 곁에 오기까지 시간이 좀 다소 걸려요. 그러면 그 과정 안에서 중요한 건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을 즐겁게 즐기고 기쁘게 보내는 거, 편안하게 관조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하나씩 배워나가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바람의 시대. 내면의 감정을 소중히 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마주하는 모든 감정은 소중하니까요. 너무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해요. 그러면 다음 영상 때 문워크 영상으로 인사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